오늘 생태도시의 주제에 대해서 생태도시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할 서울대학교 임봉구입니다. 생태도시라는 것이 참 길이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나온 것을 보면은 도시에서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에서 생태라는 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왔더니만은 생태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택했던 길이 산업연구원에서 도시개발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10년 있으니까 생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시에서. 그래서 생태라는 그 하천, 생태라는 도시, 생태길, 이런 어떤 생태가 사회 밑바탕에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2000년 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지금은 생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태라는 것이 사회 기반에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도시라는 길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생태 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태의 자구만 글자만 넣으면은 생태 도시냥 이렇게 무늬만 도시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태 복원이라든지 생태 향상이라든지 도시에서 생명의 질, 건강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도시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다양하게 이제는 변화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가 모두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모여들으니까 집의 문제, 그리고 위생의 문제, 또 하수, 오폐수,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그 낙후된 도시 문제, 이런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도시화 운동과 도시 미화 운동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전원도시, 19세기의 전원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시와 환경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도시계획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워드가 전원도시를 제안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는데 계획 인구는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 농지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급자족한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투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이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경영 주체에 의한 공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어떤 주인하고 경영이 따로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영 주체에 의해서 토지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만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도시는 더 발전을 해서 생태도시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도시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워드가 만든 것인데 중앙에 중심 도시가 있고 이 도시가 평평함에 의해서 주변에 위성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 도시가 평창해서 그 위성 도시가 만들어지듯이 그와 같은 똑같은 형상이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는 약 3만 8천 명 정도, 그다음 주변은 3만에서 3만 2천 정도 이렇게 위성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생태 도시가 뭐냐?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생태가 뭔가를 우리가 참 놓치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녹색으로 꾸민다고 해서 생태 도시는 아니다. 그 녹색 안에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 도시의 개념은 첫째로 도시 하나를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유기체로 봐서 이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다양성, 자연의 자립성, 자연의 순환성, 자연의 안정성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생태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도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두 다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만 마련한다든지 자립성만 마련한다든지 순환성만 마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태도시가 구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생태도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을 합니다. 21세기 초에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우리가 컴팩트 시티, 굉장히 도시가 위성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의 연담화가 만들어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가 좁은 땅에서 도시가 평창한 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도시를 평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도 혼합화가 됩니다. 주거, 상업, 여러 가지 그 믹스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존에 훼손된 지역들, 개발된 지역들을 활용을 해서 도시 주변의 확산이 막도록 하는 그런 개념에서 주변부의 자연 보전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컴팩시티 우리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저탄소 녹색 도시가 이제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는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저탄소 녹색 도시를 저버릴 수 없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다. 우리가 기후변화하면은 우리가 직접 와닿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무감각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도시에서 저탄소 녹색 도시의 개념이나 여러 가지 기능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도시는 우리가 생태 도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개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도시라는 것이 그 도시 전체가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도시 하나하나의 그 부분 단위 요소에서 그 저탄소 녹색 도시를 녹색 원인을 어떻게 제공하고 또 결과물을 도출하는가, 이런 부분이 저탄소 녹색 도시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지금 정부화 시대에 있으면서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주거,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시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 그래서 기존의 도시에서 우리가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한 것이, 이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나온 것이 이제 생태 도시에서 많이 이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이 이 사회에 도출되면은 이것이 진화하듯이 이제 도시숲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도시숲이라는 것이 힐링 건강을 우리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건강하려면은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어디서 그 건강을 찾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도시숲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예전에는 그냥 공원 자체로만 있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공원의 비율이 약 25% 정도 되는데 그 25%가 단지 녹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숲의 기능으로서 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정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숲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활동을 하면 어떻게 정서적으로 함량될 것인가, 또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이슈를 이 숲의 건강성에서 우리가
녹아내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도시숲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저와 몇몇 연구진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숲의 도시 개념입니다. 그 숲의 도시 개념을 하기 위해서 숲의 도시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역사 도시, 그 도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건강성으로서 이것을 다시 그 만들 것인가?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73%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7% 정도가 지방이나 여러 가지 그 산촌, 농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행탕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마차가 끌던 것들이 이제는 마차가 관광 자원으로서 이용하고 또 짧은 거리 약 1km 내지 2km는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그리고 2km 내지 5km 정도는 자가용으로 하고 또 더 이상 더 큰 장거리는 여러 가지 기술축 우리 같으면 KTX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던 여러 가지 교통수단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의 도시라는 것은 크게 기존의 그 생태 도시의 발전된 진화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최근에 연구한 것을 제가 그 이제 샘플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도로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중심을 갖다가 그린몰하고 도로로 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녹지가 도시의 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더블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를 본다면은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심는 형태로서 우리가 녹지 개념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녹지의 축을 네트워크로서 연결하고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는 도시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생태 도시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더블 네트워크의 교차로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 네트워크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그린몰입니다. 그린몰. 그래서 이 그린몰에는 항상 녹지와 이동, 그 다음에 교류, 공간이 같이 믹스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단위로 보면 한 250m, 250m 한 그 구역이 이제 되겠고요. 그 구역이 두 개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다리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녹지가 중심을 이루고 그 녹지 중심에서 그 주거지하고 상업지, 도시의 서비스 기능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숲의 도시 구상이 되는데 이 숲의 도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앞에 더블 네트워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와 그 중심에 숲을 도시의 중심을 두고 도시를 재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숲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그리고 하천 이런 것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네트워크 숲의 도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도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생태도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방향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19 생활이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올해 연말에 그 백신을 모두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까지도 아마 갈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더라도 또 다른 코로나가 오는 것을 우리는 몸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왜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됐느냐. 자연계에 인간이 끊임없이 침탈을 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침탈에 의해서 도시로 나온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코로나가 인간과 결합하면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이상은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을 또 다른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도시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를 담아야 도시계획이나 생태도시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순천만정원, 순천 국가정원, 그리고 순천 생태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 갈대밭을 잘라서 건설로 연결하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실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철저하게 이 갈대를 보존하라. 라는 것을 이제 계획서를 이제 냈었고요. 이것이 지역의 그 환경단체한테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시장이 이 그 갈대를 보존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 시장이 누가 됐냐면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시장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의정부의 생태도시도 생태도시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행정가가 정치가가 그것을 한다면은 그것이 다음 누가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져야 이것이 생태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도시계획하고 환경계획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국토와 환경계획을, 토지와 환경계획을, 도시계획과 생태계획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 이제 원헬스의 도시개념을 잡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생태계와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살고 있는 종들 이것이 모두 다 건강해야 생태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무늬만 생태도시가 아니고 또 생태도시 복원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건강, 종의 다양성 이것이 같이 돼야 이것이 생태도시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에 다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 10대 도시 생활의 변화가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연구된 것을 정리를 한 것이 되는데요. 이제는 소비 심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확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절제입니다. 절제의 생활하러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 예전에는 집 안과 밖에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그 다음에 집에서 여러 가지 하는 콘텐츠, 뭐 이런 챌린저, 이런 것들, 소비 활동도 집에서, 여가 활동도 집에서, 집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세 번째로 삶의 동반자가 예전에는 부부, 또 삶의 동반자가 반려동물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동반자가 스마트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밤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이제는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시의 정책이나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을 접하고 교류하고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주요 가치가 자기 만족에서 이험 회피로 이제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만 만족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염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행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여행은 예전에는 장거리 멀리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단하게 주변에서 이런 모습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 이제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도 아예 가지 않는 초단기 여행.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의 집 주변, 산림, 공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거나 안 그러면은 외부의 장기 치크형 형의 어떤 여행이 이제 될 거고요. 또 7번째로 우리가 도시 생활의 변화를 본다면은 도시에서 이동수단의 선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공공버스, 이런 어떤 그 공공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탈거리 이런 것들이 그 주어에 섰는데 이제는 자가용 중심 또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은 그 캠핑카 뭐 이런 것들 RV카 이런 것들이 이동수단이 그 중심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변화의 이동수단을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요식업 식문화의 다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격과 맛, 청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집만 있으면은 그것이 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청결과 얼마나 믿고 먹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전하게 이것을 관리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생활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건과 숙박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남의 손 타지 않는 친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떠나는 즐거움에서 지금 여기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서 어느 일정한 곳에 가서 즐기고 느끼고 오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되었었는데 지금은 바로 여기가 내의 여행지다. 나의 휴식지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정책을 펼 때도 중요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즐겁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명물답게 내가 편하게 만들면은 주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손님을 내 시청 사람들, 시의 사람들을 내 1차적인 소비자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 헬스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철원 두루미에 그 서식처를 보존하면서 이것을 만든 건데요. 당초에는 이것은 그 미국의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환경 분야하고 보건 의료 쪽이 굉장히 그 전문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는 하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식처, 그 다음에 그 서식처의 어떤 종들, 그리고 그 시민들, 요 세 사람들이 똑같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 원헬스 개념인데 이것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 도시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할 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앞으로의 그 방향이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